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오늘 빼빼로데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만나 뵙습니다. 연이틀 뵙네요. 항상 사실상 그래 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촬영을 월수금을 하다 보니까 새삼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빼빼로는 다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으로나마 빼빼로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 전달 드립니다. 역시 빼빼로는 아몬드 빼빼로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몬드 빼빼로죠. 뭐 드시기 싫으신 분은 옆 사람한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요, 주의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주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총 4가지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FTX 사태 일지고요. 두 번째는 어제 나왔던 CPI 피크의 대규모 숏 커버링과 또 롱 관점이 나왔죠. 세 번째는 현 시점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 번째는 앞으로의 대응과 어제 말씀드린 거 정리, 그리고 1년봉 말씀드리기로 했죠. 이 총 4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FTX 사태인데요. 이 FTX 사태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2019년 12월부터 있다가 결국 11월 9일까지 고래 2명의 장난이나 마찬가지예요. FTX 자체 코인인 FTT가 사실상 이틀 만에 90% 폭락을 했습니다. 결국 취약성이 드러난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기도 했고요. 이 바이낸스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피해를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FTX에 묶인 자금만요, 현재까지도 8천억 원이 훌쩍 넘고요. 입출금이 막히기도 하고, 정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여파가 미쳤냐면 전통 금융시장까지 여파를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까지 폭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4%, FTT에는 마이너스 90%, 가상자산 전체 시총은 마이너스 19%가 빠지면서 정말 엄청난 뱅크런 사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고요. FTX의 부실 운영 의혹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솔한 행동까지 겹겹이 결국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그 피를 다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현재까지 왔고요. 어제 일부 반등이 오면서 일봉상 반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발단이 된 FTX 자체 발행 코인인 FTT는요, 단 이틀 만에 90% 폭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 이번 사태의 문제는 FTX와 FTT 레버리지 구조가 정말 그 다단계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황이 드러난, 수면 위에 드러난 사건은요, 부실 운영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FTX의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입수한 가상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요, FTX가 알라메다를 통해 FTT 가격을 뻥튀기 했다고 봤고, FTX가 FTT 토큰을 발행해 알라메다로 대출을 해주고, 알라메다는 FTT 토큰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시 FTX 거래소에서 FTT를 매수해 가격을 펌핑했다는 것이 이번 정황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알라메다는 대차대조표의 FTT 가격 상승분을 수익으로 잡아서 투자를 받고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결국 미국에서는 검찰 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FTX는 한때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에 오를 만큼 규모가 큰 데다가 솔라나나 에토스 등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투자사 FTX에는요, 우리가 알만한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세카이어 캐피털, 블랙록 등 전통 벤처 캐피탈로부터 지난 2년간 14억 2,1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FTX의 부실 문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전통 산업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사태까지 번졌고, 여기에 바이낸스가 한물 더 끼어들어서 두 싸움이 한층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300만 개의 FTT를 바이낸스 지갑에서 빼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죠. 결국 동요한 투자자들이 FTT를 매도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FTX에 맡긴 코인도 인출하기 시작했고, 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오전까지 72시간 동안 하나 8조 2,300억 원을 인출을 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FTX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도 결국 바이낸스였습니다. 결국 이 FTX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바이낸스밖에 없었었고, 또 바이낸스는 FTX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시 인수 의사 철회를 하면서 하루 만에 인수했다, 인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요. 바이낸스 측이 해명한 걸 보면 고객 자금을 잘못 관리해 왔다는 뉴스와
미국 규제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의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종합해보면 바이낸스는요, 문제에 끼어들어서 사태의 심각성만 키워놓고 어떤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한 채 그냥 발을 뺀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FTX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만 해도 8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결국 이거를 누군가가 사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투자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아마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 돌아다니는 각종 악재들을 보면 FTX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래소들이 몇 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 그리고 개미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진 않겠습니다. 결국 두 번째는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들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FTX 거래소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리스트입니다. 솔라나, FTX 토큰, 스시스왑, 세럼, 프로토콜, 파이낸스, 램프, 엄청 많죠. 네. 리스트 한번 참고하시고요. 위 코인 목록은 알라메다 리서치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FTT 이후 솔라나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관련 코인들 동안 시세 하락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럼이었죠. FTX는요, 단기간 시장 악재가 아닌 장기간 악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 코인들은 반드시 종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인데요, CPI 피크 관련해서요. 어제 발표된 10월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당시 7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상 어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이게 폭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코로나19 이후로 2년 만에 최대 오름세입니다. 나스닥만 해도 7.3%나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물가는 예상을 하회했고 지난 8월에도 그랬었고 당시 7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8월 말 잭슨홀 미팅과 9월 물가 발표 후 주가가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미국 물가 결과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10월 미국 물가가 7.7%가 나왔는데 숫자상으로 지난 6월 9.1%, 근원 물가가 6.3포인트, 지난 9월 6.6%의 정점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연준이 주장하다가 실패했던 한시적 인플레 논란이 1년 만에 재점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물가 둔화가 추세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하이퍼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 논란, 심각한 금융위기가 우려는 사실상 사라질 공사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코로나19 이전 물가를 기대하려면요, 전월비 평균 0.2% 정도의 물가 정도에 그쳐야 하는데, 그래도 이번 발표를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크게 둔화가 되었다는 게 보여지고요. 주거비를 제외한 미국 물가는 0.1%에서 0.2%밖에 상승에 불과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연준 25bp 금리 인상 또는 인하는요, 미국과 한국 증시 2-3% 주가 변동을 나타냈고 미국 증시 5% 상승은 조금 과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억눌려 있었다는 숏커버의 힘이 강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주가가 빨리 반등을 하면 연준의 경계는 또 발동할 것입니다. 결국 어제 일봉의 반등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일 뿐이지, 이게 정말 또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명히 또다시 연준은 경계는 또 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짧게는 그동안 급락했던 주도주들도 힘을 낼 수 있게 되었고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으로 손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 CPI와 그리고 FTT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어제 나왔던 대응과 1년봉입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일봉상으로 했던 부분 있죠. 일단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일단 어제자 영상인데요, 어제 되게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잠깐 읽어드리자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영상 중 하나가 될 것 하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최신 댓글 중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님은 오늘 19.9K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좀 어떤 걸요? 지금 급하락으로 장이 바뀌는 게 올라간 만큼 내리는 건가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어제 영상 다시 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모채님. 와, 지금 2,480만원 찍고 조정받는 것 같은데, 와, 거의 힘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전 항상 말씀드려 마친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영상을 보시면 딱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봉을 먼저 볼게요. 좀 표를 알기 쉽게 보려고. 제가 어제 딱 말씀드렸던 게 일봉상 볼벤 하다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2,485만원. 요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1시간 봉으로 보면 약 이 정도였어요. 어제 요거 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요,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거의 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시점을 잘 보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일단 여기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였냐면 CPI 물가 그 발표가 났고 급등을 했고요. 이때 약 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어제 제가 봤던 부분이 딱 볼벤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일봉상 2,480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저는 손절을 하더라도 분할 매도 치겠다, 그렇게 했고 내려왔고, 지금 현재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여기는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일, 12, 13일이에요. 이게 이제 11월 11일, 12일, 13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봉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주봉의 차트를 잘 보면요, 어제 고점 대비 다시 흘러서 지금 현재 하락으로 마이너스 2.7포인트가 빠져 있잖아요. 이 고점과 저점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제가 올라가야 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길이에 따라서 상승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얼마를 말씀드렸냐면 2,8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최소 2,780만 원 이상은 가야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따져볼게요. 2,780만 원이 가려면 현재 2,400만 원이죠. 갭이 얼마예요? 380만 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은 지금 뭐 이게 다시 원상복구돼서 0% 1% 다시 바뀐다고 해도 지금 사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월요일까지요, 358만 원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꼬리가 어떻게 달리겠죠? 이렇게 길게 달리겠죠. 이렇게 달리고 다음 주 양봉이 뜨면 저는 이거 그냥 상승장이라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풀매수 받겠다고. 근데 이런 구조는 나오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아무리 이번 주에 올라봐도요, 저는 그냥 이 폭인 것 같아요. 2,500만 원 폭. 2,500만 원 폭이면 딱 여기거든요. 이 안에서 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려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그만큼 이번 주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저가까지 깨러 가느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저가까지 한 번에 깨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2분의 1 지점에 살아있죠. 장대 양봉의 2분의 1 반등했죠 지금.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 방향대로 가게 되면, 목표가까지 가게 되면 남은 시간 어떻게 간다 했죠? 일봉이 차트를 그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영상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 된다고 하면 시간만 축내서 행보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21일까지 여기까지 차트를 윗꼬리만 만들어서 다시 빼는 형태로 와서 월봉을 시간을 죽이는 방향. 그래서 주봉으로 이해를 해보시죠. 자, 다시 기억할 거는 방향이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장대로 이대로 끝난 다음에 종가를 이 하단 지지받고 바로 저항으로 꽂아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윗꼬리만 살짝 달아가지고 차트만 망가뜨리고 그 다음 주에 아주 하방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자, 들리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봉상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위를 열려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흐름으로 축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장대 음봉이잖아요. 저는 월요일에도 장대 음봉일 것 같아요. 근데 음봉이면 다음 주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냥 바로 떨기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미를 한 번 더 속이는 흐름으로, 월봉의 시간이 그래도 최소한 보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월봉은 아예 그냥 이 상태. 자, 이 상태란 뭐냐? 월봉이 지금 뚱뚱한 음봉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아직 15일이 아니라 19일이 남았죠. 그 얘기는 주봉상 3개는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조금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도 결국 이 음봉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주봉상으로 보면, 하나, 음봉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윗꼬리만 이렇게 단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음봉에서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 두 번째 시나리오다가 비껴서 나가려면 뭐밖에 없냐? 2,780만 원 이상부터 아래 꼬리를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사야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지금 사는 원리는 다 하나밖에 없다. 오른다라는 관점으로만 사신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한다면 어디? 이 양봉 깨지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지금부터의 흐름은 그냥 주말 내내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횡보시키고요. 주봉은 그냥 확장됐다고 보고 이 흐름에서 계속 만들다가 다음 주에 위로 한 번 더 갔다가 내리꽂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이 삼각수렴만 이탈하고 바로 내릴 것인지, 이 방향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월봉의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만큼 여러 가지 차트들이 나온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모스코인도 잘 보면 횡보하다가 상승 돌파하고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아래꼴이나 이런 것들이 달릴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이거보다 더 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승으로 가려면 어디까지? 108원 이상에서 끝나야 합니다. 108원 이상에서 끝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양봉으로 끝나야만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두 개만이 설립해야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면 아래 꼬리는 사실 턱없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해 보인다. 아직까지도 다른 코인들이 알트코인이 지금 힘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은 차트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래서 현물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선물장에만 대응하면서 그냥 이제 무리한 레버리지 말고요. 1배나 2배 숏 하면서 그냥 이제 수수료 처리로만 해서 조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아예 모르시는 분부터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커리큘럼 튜토리얼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 담당자분들도 배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하단에 나오는 그 고정 댓글 통해서 자, 이번에라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나가는 것처럼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오픈톡방 거의 1,400명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이 들어와 보신 분들 만족도가 거의 99%가 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하시는 말이 소통방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받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왜냐면 뉴스들이 거의 새벽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정보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정보가 결국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 이 실시간 영상 보시면 얼마나 빨리 대화들 나오고 수익들 나오는지 보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뤄드리기로 했던 6개월 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6개월 봉입니다. 6개월 봉이라는 게 뭘까요?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1월부터 6월이었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몇 월이죠? 이제 7월부터 나머지 12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번에 우리가 기존에 8개월 기다렸던 봉이 요 봉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얼마나 무모하냐면 이것만 보셔도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ING 중인 6개월 봉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2월까지 희망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무너진 흐름으로 인해서 이미 차트가 망가져 있고, 더불어 12개월 1년봉을 보면 지금 어때요? 완전 장대 음봉이에요. 이 상황에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장대 음봉이 다 올릴 수는 없다는 건 다 아실 건데, 결국 이 아래 꼬리가 얼마냐에서 지금 찢어먹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안 되겠죠. 결국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이 아래 꼬리가 얼마나 달리느냐, 아니면 더 큰 음봉으로 마감을 하냐의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음봉이 얼마나 더 있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싸움이냐 아니면 아래 꼬리가 더 다냐의 싸움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예상하시는 게 이 저항 라인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현재 7,000. 그래서 정말 열리게 되면 최악이 열린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월봉상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음봉을 말아올리지 못하면 나머지 월봉상 시간이 한 번 더 떨게 되면 이 만 라인까지 와버리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 가해야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할 것 같고, 현물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또한 과감히 손절을 빨리 하고 회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3개월 봉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 윗꼬리가 만들었던 이 봉과 현재 이 봉이, 현재 남은 이 3개월 봉을 보면 결국 10월에 생성된 게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을 벗어나고 나온 이 봉이 좀 더 길어지는 방향으로 턴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봉과 또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왔던 이 봉과 아래 꼬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보였던 세달봉으로 보더라도 윗꼬리와 아래 꼬리가 더 길어지는 봉을 우리는 앞으로 남은 두 달도 안 남았죠. 뭐 45일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저도 이제 이번 떨어지는 건 정말 마지막 중에 정말 저점이라 보고 있는 거고, 이 삼각수렴상 돌파 나왔던 이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이 채널 라인을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하락은 이 채널 라인을 뚫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떨어질 수 있고, 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채널 라인을 회귀할 때는 또 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채널 라인을 벗어날 때는 정말 툼의 폭락 그 이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 하락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주봉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1년봉입니다. 1년봉 아직도 장대 음봉 진행 중이고 45일 남았었고 2022년은 그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봉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3개월봉. 제가 왜 현물 지금 집어던졌고 왜 더 이상 월봉이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턴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월봉은 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선물 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1년봉, 6개월봉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사이트나 그리고 24시간 대응하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소통방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좀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어떤 거 기다리시는 분들,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그 욕망이 피어나는 순간에 내가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손익비를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거보다 더 심도 있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띠빵빵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